여러분들 혹시 교과서 같은 거 PDF로 보는 게 더 편해? 평상시에? 그게 더 편해? 그러면 쌤이 2학기 때는 여러분들 만약에 PDF로 하는 게 더 좋다는 친구들은 교과서로 아예 그냥 PDF 보내드릴게요. 알겠지? 여러분들 일단 가봅시다. 자, 우리 한번 20분 정도 한 시간 투자해가지고요. 교과서 빨리 볼 건데 혹시 어머님들이 바로 정각에 오시나요? 4시에? 바로 정시에 오시나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아, 맞았어. 그래, 빨리 가자 일단. 알겠지? 그 교실은 좀 늦게까지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6시, 7시까지 쓸 수 있는 것 같. 바뀌었나요, 스케줄이? 바뀌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 여기 만약에 여기서 남아서 공부하겠다는 친구는 끝까지 남아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우쌤한테 한 15분 정도 20분만 주세요,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랩하면서 가보자. 자, 교과서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맨 처음에 우리 2단원, 3단원부터 한번 가볼게요. 29에서 38페이지까지가 일단 시험범위거든, 앞에가. 자, 29페이지 빨리 펴보세요. 자, 그러면 행복 파트 아까 우리 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맨 밑에 나와 있는 거. 자, 공자 봐. 공자.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들 기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석가모니 가세요. 만물이 다 뭐래요? 상호 의존이야. 우리 잡초 같은 거 배웠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벤담 가게 되면 쾌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삶의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공리주의, 벤담이 세 번째 그림 나온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가게 되면은 자, 30페이지에서 시대, 31페이지 지역에 따른 기준 나오죠. 아까 문제 풀었다. 싹 다 다르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학교 거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볍게만 나오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꼼꼼하게 갔습니다. 왼쪽에 선사시대는 무조건 배불리 먹는 거, 생존이에요, 생존. 그 다음에 서양의 중세시대 가게 되면요. 행복, 그게 뭐야? 구원이야, 구원. 신거 하나가 되는 거. 산업화 민주화 가볼게요. 요거 가게 되면은 자, 산업화 산업혁명 하게 되면서 물질적인 게 중요하고요. 민주화되면서 개인의 권리, 인권, 기본권 얘기 나오기 시작해요. 자, 마지막 오늘날 가보세요. 오늘날 가게 되면은 자, 경제적 안정도 중요해. 근데 또 뭐가 중요해졌어요? 주관적인 요소가 중요해졌다. 기억하시죠? 자, 정신적인 만족감, 여유, 건강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나온 거 위대한 개츠비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행복 관련된 용어는 여러분이 잠깐 봐주시고 끝에 보면 워라벨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시죠? 그치? 일하는 것과 라이프 관련된 것이 밸런스 맞는 거. 자, 31페이지 가볼게요. 31페이지 가게 되면 자연환경 같은 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무슨 예시가 나왔어? 스웨덴 나왔어요. 그쵸? 그럼 스웨덴 관련된 하지 축제가 오른쪽에 나오고 있을 겁니다. 스웨덴. 여기는 뭐냐면 북유럽이기 때문에 여름에 특히 그 낮의 길이가 굉장히 좀 그나마 길 때 그때 축제를 합니다. 그게 하지 축제예요. 유럽은 되게 빨리 해가 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거 스웨덴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사료 볼게요. 고대 그리스하고 그 다음에 고대 중국이 나오는데 고대 중국은 뭐야? 동양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 조화로운 인간관계, 집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반면에 고대 그리스는 뭐야? 개인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개인 플레이, 개인의 자율성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봐봐요. 자, 아무런 제약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탁월성 보이시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누구? 아리스토텔레스도 탁월성, 덕 이런 것들을 말했다라고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32페이지. 자, 32페이지에서 에피크로스 별표하시고요. 아까 우리가 기출문제 풀면서 꼼꼼하게 봤죠? 그 사람이 했던 멘트 아셔야 돼. 거기 보면 그림 옆에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쾌락의 부재로 고통을 느낀다면 쾌락이 필요하지만 자,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이 필요하지 않다. 즉, 뭘 말하고 있다고요?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나요? 아니에요. 소극적 쾌락 추구예요. 왜냐면은 막 쾌락을 찾는 게 아니고 날 힘들게 하는 고통을 제거하면 된다. 그게 쾌락이라고 봤어요. 알지? 그거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신해철은 그냥 가볍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세요. 자, 오른쪽은 아셔야 돼요. 노자 나오고 있지 얘들아? 그럼 노장사상이라고 해서 도교예요. 도교. 유교 아니야. 도교예요. 자, 도교에서 네 번째 줄 가시게 되면 자,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거 싫어. 자연스러운 거 무의 자연 잘 봐주시고 자, 이 무의자연에서 얘기했던 게 뭐야? 왼쪽 그림 속의 멘트 꼭 기억하세요. 왜? 육모, 구모, 고2, 고3까지 계속 따라다닐 거야. 만족함을 모르는 것보다 큰 재앙은 없대요. 즉 뭐야? 만족하라고요. 얻으려고 욕심내는 것보다 큰 허물은 없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만족하라. 꼭 기억하세요. 도교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밑에 있는 파랑새하고 가족 에바 알머스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봐주세요. 자, 그다음 34페이지. 자, 34페이지 가게 되면 행복은요, 싹 다 되게 다르죠. 맨 밑에 딴 가보세요. 그럼 진정한 행복은요, 다른 것을 위해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체크, 그 자체로 추구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즉, 진정한 행복이란 뭐라고요? 그냥 행복 아니고 진정한 행복이야. 상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X, 우리 삶의 뭐라고요? 목적이라고요. 많은 친구들 틀리는 게 뭐야?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성적 나오는 거, 이게 나왔어. 그럼 그게 삶의 목적이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치?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가 정답 선지예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리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왼쪽 가봐봐. 아리스토텔레스 보이시죠? 우리는 행복을 언제나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지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 그 자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어떤 것으로서 행위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행위, 성취, 목적, 체크. 그거만 잘 보시면 돼. 자, 35페이지. 자, 35페이지 가게 되면요. 자, 행복 같은 그런 걸 추구하는 건데 밑에 벤자민 플랭클린 나오고 있어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뭘 중요하게 여겼대? 선행이래요. 선행. 선행.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습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고 밑에 보니까 평생 지켜야 할 덕목으로서 체크. 절제정의 근명.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밑에 멘트도 기억할게요. 행복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커다란 행운이 아니라 체크. 매일 일어나는 작은 친절이나 기쁨 속에 있다. 누가 말했는지만 아시면 돼요. 프랭클린이에요. 오케이. 자, 다음 39페이지. 37페이지. 자, 37페이지 아까 우리 했죠? 요 네 가지. 질 높은 정주환경,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도덕적 실천. 아까 했습니다. 자, 38페이지. 자, 첫 번째 정주 환경이에요. 인간이 자리 잡고 사는 주거지도 포함이고요. 주변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질 높은 정주 환경 보게 되면 자연환경 포함되나요? 그쵸? 인문환경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둘 다 포함이 돼요. 꼭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가보세요. 경제적 안정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맹자 별표하시고 도덕적 마음, 항심 그 위에 뭐야? 고정적 생업, 항산 항산 항심 꼭 기억하세요. 경제적 안정이야.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하단 저 그래프 봐주시고 뭘 말한다? 삶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이 자 뭐예요?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할까? 라고 하는 그래프인 건데 자 봐봐 얘들아. 그러면은 행복이랑 소득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OX 관련 있다 없다? 관련 있다로 가셔야 돼요. 관련은 없다 하면 그건 틀린 문장이야. 관련이 있긴 있어.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다예요. 단기적으로만 연관이 있는 거고요. 정해관계,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가면 뭐예요?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스털린의 역설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근데 그 포인트 잘 봐봐. 이스털린이라고 한 사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득하고 행복은 이게 비례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그게 비례해라고 봤던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장 잘 봐야 돼. 행복하고 소득이 관련이 있다 없다를 이스털린이 말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대중적인 걸 말한 건지 그 문장만 내일 잘 보셔. 알겠지? 오케이? 그거예요. 자, 다음 40페이지. 자, 민주주의 나왔어요. 그럼 얘들아, 민주주의에서는요,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는 거야? 아시죠? 시민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게 되면 민주주의 설명 부분에 그 시민 쪽에 체크하세요. 학교에서 옛날에 기출 중에서 이거 군주가 갖고 있다 이렇게 장난쳤는데 숨겨져 있어 단어가. 그런데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군주가 이런 주권을 갖고 있으면 그건 절대 왕정이에요. 알겠지? 우린 지금 민주주의니까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왼쪽 밑에 체크하세요. 기억나세요? 스위스에서 직접 민주주의 한다고 배웠어요. 간접 아니야 얘들아. 직접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란츠게마인데. 만약에 서다평 있었으면 적으라고 할 정도예요. 란츠게마인데. 그거 봐주시고. 자, 밑에 나와 있는 거 무슨 뭐 랩으로 세상을 바꿨다라고 해서 뭐 소니타 알리자데가 강제 조언하는 거 그런 것들 반대하는 내용 인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웠죠?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기근 방지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있었고 오른쪽 가세요. 자, 41페이지 가면 도덕적 실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쌤이 그때 뭐 배웠냐면 헬퍼스 하이 기억나?
도와줌으로써 내가 엔돌핀이 더 돌기 시작한다라는 헬퍼스 하이가 있었고요. 거기에 연관이 이때 왼쪽 밑에 보면은 그 데이비드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얘기한 거죠. 이런 사회적 관계하고 개인의 행복은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조너선 하이트가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 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42페이지. 자, 42페이지 가서 사실 작년 서울예고까지는 학교쌤이 이런 몇 순위 싹 다 외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특별히 그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가볍게만 보시게 되면은 거기 1번 행복지수 나오고 있죠. 행복지수는 내가 얼마큼 행복하냐에 뭐가 들어간지 봐볼게. 부정부패 관련된 거. 이게 없을수록 좋은 거겠죠. 관용적이니? 자유롭니?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니? 그 다음 뭐야? 사회적으로 내가 지지를 받니? 그 다음에 GDP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높은 국가에서 1위가 뭐래요? 행복한 국가 1위가 핀란드래요. 그렇죠? 핀란드는 조금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싹 다 뭐야? 북유럽이에요. 북유럽. 그치? 그래서 수치, 지수가 높은 게 북유럽이다. 아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자료 2번 볼게요. 자, 부정부패, 관용, 3, 건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학교쌤이 만약에 보라는 게 있으면 그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싹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43페이지 가볼게요. 43페이지는 뭐 볼 게 없다. 넘길게요. 나머지는 싹 다 빈칸 교과서 뚫려 있으니까 그거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 뒤로 쭉 가서 58페이지. 58페이지. 자, 58페이지 3단원 넘어갔어요, 얘들아. 58페이지 가게 되면 우리 자연재해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기후하고 관련된 게 있고 지질, 지형적인 거하고 관련된 거 있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지질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었죠? 지진. 또 화산. 그치? 그러면 기후에 관련된 거는 홍수, 태풍, 가뭄, 또 대설, 대설, 그치 그런 게 있었어요, 그치? 그거 두 개만 잘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로 봤을 때 1, 2, 3, 4, 5, 6, 7, 8 여덟 번째 보게 되면은 일곱 번째 봐봐봐. 태풍만 볼게요. 우리 저위도에서 중위도, 고위도로 간다 배웠어요. 그쵸? 위도 잘 봐. 저위도에서 중위도, 고위도로 올라간다. 그리고 열대 저기압이다라고 배웠었고요.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배웠었어.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동반하면서 뭐 풍수해를 일으킨다. 풍수해 기억하시죠? 그거 정도 봐주시면 되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이거 우리 조산대 봤던 거 기억하시죠? 환태평양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거 봐주시면 돼.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거 그림만 빠르게 볼게요. 홍수 관련된 거 태국 나왔고요. 가뭄,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폭설, 미국 쪽 나왔네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자, 59페이지 가게 되면 해안 침식하고 땅거짐, 싱크홀 같은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간의 활동에 관련된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진 관련된 거 모로코, 아프리카 쪽이야. 화산재 관련된 필리핀. 그 다음에 산사태, 에스파냐 사태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고개 드세요. 고개 드시고 우리 안전공 관련된 거 헌법 있었다. 제 몇 조 몇 항? 34조 6항? 35조 1항. 그래, 괜찮아. 외우면 돼. 얘들아. 그래서 그거 60페이지 가보세요. 그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34조 6항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그치? 이거 안전권이라고 배웠고요. 35조 1항 가보세요. 이거 뭐예요? 환경권이라고 배웠죠? 그치? 그거 봐주시면 돼요.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표정이 약간 쌤을 원망. 그건 아니고 거기 없구나. 그러면 아까 쌤이 PDF 보냈는데 그거는 없어서 뭘 주고 싶은데 없다. 그치? 머릿속으로 외워주세요. 지금 알겠지?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 페이지야. 마지막 페이지. 34조 6항, 35조 1항. 자, 그거 나왔고 얘들아 무슨 자연재해 대책법, 뭐 안전관리 기본법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되고요. 풍수에 관련된 거 보험이 있다고 배웠어, 없다고 배웠어? 있다고 배웠어요. 알겠지? 그거 정도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넘길게요.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63페이지 가볼게요. 63페이지 가게 되면은 인간 중심주의 고개 드시고 무슨 관점? 인간 중심주의 두 개 나누는 거. 이분법적 관점이에요. 자연을 뭐로 본다? 도구로 본다. 도구로 본다. 누구 있었죠? 사람들? 베이컨,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까지 우리 배웠어요. 그렇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키센스 교재에서 뭐라고 배웠어? 식물은 동물 위에서, 동물은 인간 위에서 간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베이컨은 뭐라고 했어요? 그치, 노예로 삼아야 돼. 막 정복하고 착취해야 돼. 또 그치, 지식이 힘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 그런 것도 얘기했다. 데카르트는 어? 데카르트는 어? 데카르트는 생각을 얘기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해서 물질, 비물질 이런 거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생각하는 나는 뭐야? 존재하는 인간인 거고 저 자연은 뭐야? 생각을 못한다 이렇게 봤었어요. 그쵸? 나눴다. 그럼 칸트가 아까 했죠? 인간한테 무슨 의무가 있다? 직접적 의무가 있어요. 자연한테는 간접적 의무만 있다. 그치? 그거 우리가 키센스 교재에서 해당 페이지 봤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교재 63페이지 가보셔. 자, 그러면은 밑에 그림 나왔죠, 여러분들. 자, 데카르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데카르트 하게 되면은 거기 물체의 힘과 작용을 명확하게 알므로써 나온다. 위에다 적을까? 과학혁명. 과학혁명 같은 게 나오게 되면서 이들이 뭐야? 인간이 뭔가 자연을 개발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즉, 끝에 체크할게요. 우리가 뭐야?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다. 이런 표현 나오고요. 오른쪽에 베이컨 가세요. 베이컨의 지식 크게 동그라미 할게요. 지식을 활용해야 돼.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든다라는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 골프장 건설로 위협받고 있는 생태계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자, 쌤이랑 그거 잠깐 그 뒷파트 가게 되면 그런 게 있다.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홍수가 발생할 것 같대.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으면 짓지 말자라고 했던 제도의 이름은 그치, 환경 영향 평가 제도예요. 알겠지? 환경 영향 평가 제도. 그래서 위에 보면은 그림 삼각형 보이시죠?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가장 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64페이지. 자, 64페이지 가시게 되면 생태 중심주의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관점? 그치, 전일론적 관점 다 합쳐서 하나다. 자, 그 다음에 자연의 무슨 가치?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가 있다. 쌤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라고 했는데 앞에 주어가 자연이 아니고 인간이야. 그럼 무슨 중심주의야? 그럼 인간 중심주의야. 그것만 잘 봐 돼. 알겠지?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 그 자체로 중요한데 그 앞에 주어가 인간이냐 자연이냐. 알겠지? 무조건 내재가 보인다고 자연 가지 말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림 보시면 레오폴드 반드시 외우셔야죠. 싹 다 합쳐서 대지 전체, 대지윤리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네스도 있죠, 여러분들. 네스도 생태 중심주의 같이 봐주세요. 자, 그래서 생태계를 내가 바꾸려면 개인적 사회적인 걸로 부족하다야. 뭐가 바뀌어야 돼? 생태 중심적 세계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대요. 꼼꼼하게 보시고. 자, 우리 문제 뭐라고 배웠어? 환경 파시즘. 교과서는 에코 파시즘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봐주세요. 그럼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을 뭐라고 봤어요? 구성 요소로 봤나요? 아니면 분리로 봤나요? 구성 요소야. 그거 잘 보면 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뭐 황과 누이강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65페이지 거기에서는 그 무분별하게 착취하면 안 된다는 거랑 그 밑에 자연 휴식연제라는 표현 꼭 봐주세요. 자연도 휴식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휴식연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 자, 67페이지 가게 되면은 생태계 관련된 거 나오는데 그 예시로서 가운데 뭐가 있어? DDT 살충제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 정도 봐주시고요. 자, 결국 뭐야? DDT가 축적되면서 싹 다 죽기 시작합니다. 결국 맨 밑에 천적인 고양이가 죽자 마을에 쥐가 빠르게 늘어났고 사람들은 말라리아 대신 흑사병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즉 뭐예요? 인간이 너무 자연에 깊게 관여해도 안 됩니다. 생태계 균형을 깨트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가끔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게 되면은 막 누가 먹히려고 그래. 펭귄이 막 먹히려고 그래. 그때 우리가 도와주면 돼, 안 돼? 맘 아파도 도와주면 안 된대. 그치? 그게 생태계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거까지만 봐주시면 돼. 자, 오케이 봐주시고요. 나이스 캐치. 잘 받았다. 자, 일어나래 다들. 일어나래. 집중하래요. 자, 68페이지 다 왔다. 자, 68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럼 얘들아 밑에 보이시죠? 동양의 자연관 가봅시다. 동양의 자연관. 박제가의 의암 관수도라는 그림 나오고 있고요. 자, 그 그림 옆에 보면 천인합일 보이시죠? 천인합이라면 유교야. 세 번째 줄 무의자연하면 도가야. 밑에서 두 번째 줄 연기 같은 거 얘기하면 불교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 친화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태 도시를 조성하는 거죠. 왼쪽에 우리 그때 꼼꼼하게 봤다.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 봤죠. 조화를 이루어야 돼. 체계를 갖추며 살아가자라고 했던 도시 봐주세요. 그래서 전통 문화 같은 거 우리가 잘 발전시키는 것들 봐주시고 밑에는 비거니즘 같은 게 나왔대요. 오케이, 넘겨볼게요. 자, 69페이지는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이런 사료가 있다 봐주시면 돼. 문제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주면 돼요. 71페이지. 자, 71페이지 우리 지구가 무슨 능력 있다? 자정 능력 있다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왼쪽 밑에 보게 되면은 자, 황사 같은 게 국경선을 넘으면서 그치 문제 일으킨다고 배웠고 72페이지. 아까 문제 다 풀었죠,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내일은 이것만 조심하셔. 대기오염이 뭐야? 산성비야. 생활하수는 수질오염. 지하자원 개발, 화학비료 남용은 토양. 바다 관련된 건 해양오염. 사막화는 사막화. 나무 베는 건 열대림, 파괴. 그것만 매칭만 잘 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고개 드시고 우리 오존층 같은 게 파괴되면서 또 뭐가 나온다고 배웠어? 염, 프레온가스, 염화, 플로리나, 탄소. 기억나 여러분들? 밑에 가보세요. 자, 염화 플로리나 탄소 하게 되면 CFCS 봐주시고요. 보통 에어컨, 냉동고, 그렇지? 그런 데서 나온다라고 배웠어요. 프레온가스라는 거 봐두셔요. 알겠지? 밑에 사료는 오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밑에 사료는 한번 봐주시고 제트기류 관련된 거 다음 장. 자, 73, 74페이지 싹 다 빈칸 뚫려 있으니까 73페이지는 여러분이 산성비 때문에 독일이 파괴가 됐구나. 우즈베키스탄이 아랄해 이랬구나. 그거 한번 봐주실 때 지도 위치 봐주세요. 통사는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 밑에 교과서에서 지도 문제 나오고 1, 2, 3, 4, 5 되어 있지. 그 위치 문제 꽤 많이 물어봐요. 위치 문제. 그래서 만약에 아랄해 같은 거 별표 이따 쌤이 줬던 문제에 요거 아랄해 들어가 있거든 얘들아. 그럼 아랄해 하게 되면 위치 한번 봐주세요. 그 아라비아 반도보다 오른쪽 위에 중앙아시아 쪽 나와 있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위치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4번 가게 되면 키리바시인데 요거는 남태평양 쪽이니까 오세아니아 문화권 근처 쪽이고요. 5번 보게 되면 생활 쓰레기 나왔죠. 남미 쪽이에요. 위치 잘 봐두셔. 74페이지. 자, 74페이지 하단 별표. 74페이지 별표.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싹 다 외우셔야 돼 이거. 자, 우리 그때 람사르 하게 되면 습지보호 배웠던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런던 협약하고 그 다음에 바젤 협약 2번 그 1972, 1989 두 개 붙어 있죠. 런던 협약, 바젤 협약 둘 다 뭐야? 둘 다 폐기물이야. 근데 바젤은 뭐라고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시킨 거. 그게 바젤이에요. 그거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 고개 드시고 일본에서 했던 게 교토 의정서 누가 참여했죠? 선진국이에요. 이게 실패해서 나중에 뭐? 파리 협정이죠. 몇 년도? 2015년도. 누가 참여했다? 자개국이 뭐야? 개도국하고 선진국 둘 다예요. 그치? 그거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몬트리올 전층 이건 기억하시죠? 오케이? 오늘 74페이지 그거 별표하고 한 번 더 꼭꼭꼭 보세요. 내일 시험 전에도 한 번 더. 그래서 위에 남아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도 가끔 다 봐주시고 75페이지 75페이지 R200 기억나? R200? 그치? 기업들이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라고 했던 R200. 그 다음에 밑에 우리 WWF에서 뭐 했었어? 매년 3월 마지막 주예요. 1시간 동안 불 끄기 하는 거. 그거 봐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가시게 되면 녹색 소비, 생태 시민 그 용어 잘 봐주시고 밑에 디지털 탄소 발자국 나옵니다. 그치? 그거를 최소화시키자. 봐주시면 여기는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77페이지 하나만 볼게요. 77페이지 우리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 뭐라고 배웠지? 플로깅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다문화사회 갈게요. 다문화사회. 자, 다문화사회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는 여러분들 나와 있는 그래프 봐주시면 되고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잠깐 주춤하고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난다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거기 2022년 전체 인구 중 외국인 주민수 4.4% 우리 봤죠.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지? 싹 다 그래프 한 번 더 봐주세요. 그러면은 왼쪽에 지역별 국내 거주 외국인 분포 봐봐봐. 그 외국인 주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대부분 사는데 그게 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은 충남, 경남, 경북이다. 그거 한번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 보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는 조선족, 중국계가 제일 많다. 오케이? 자, 108페이지. 자, 108페이지 가게 되면은 나오고 있죠? 밑에 이태원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은 좀 별표해 놓으세요. 다문화 관련된 걸로 어디가 나왔어? 안산시가 나왔어요. 안산시.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 109페이지. 자, 109페이지는 이거는 문제 푸는 걸로 대체하고요. 110페이지. 다문화 갈등하게 되면은 에스파냐. 잠자는 며느리를 막 되게 싫어했던 그치 고부 갈등 문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나랑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포증, 혐오증 뭐라고요? 그치 제노포비아, 제노스 포보스 그거 잘 봐주셔. 그 다음에 111페이지 맨 왼쪽에 나오는 거 멜팅 팟 그게 용광로 샐러드 볼 하게 되면은 다문화주의라고 봤던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은 문제 푸는 걸로 대체하고요. 뒤에 거는 괜찮아. 오케이. 자, 5단원 갈게요. 119페이지. 자, 119페이지 가게 되면은 요것도 우리가 산업 구조가 변화한다. 고도화된다고 배웠어. 1차 농업에서 2차 광공업, 3차 서비스업 바뀐다고 했고요. 이촌양도 아까 했고 산업화하면서 도시화가 된다고 배웠고 자, 그럼 여러분들 도시화 산업화가 먼저 됐던 곳이 어디예요? 선진국이야, 개도국이야? 선진국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지금 누가 산업화 도시화하고 있어요? 개도국이에요. 그럼 지금 선진국은 뭐 하고 있어요? 교회화 집중된 걸 다 퍼뜨리고 있다예요. 알겠지? 퍼뜨리고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 우리 배웠죠? 현재 2022년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몇 퍼센트 넘었다? 90% 넘었어요. 그래서 2022년 우리 체크했죠? 91.9% 체크했고요. 그 다음 왼쪽 문장 가보세요. 10번째 줄 도시화는 체크 유럽의 일부 국가 미국이 먼저 진행했고 밑에 줄 개도국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세 번째 쌤 이거 별표라고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산업화 도시화 되었다? 60이에요. 이거 70 나오면 X야. 60이야. 그래서 수도권하고 남동 임해 지역 봤다. 그거. 그 다음 맨 밑에 가보세요. 밑에 가서 우리 초고층 빌딩 봤어요. 롯데타워부터 해서 중국 선전. 그 다음에 사우디의 메카.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 그다음에 부르즈 할리파. 그래서 점점 뭐야? 이거를 밑에서 두 번째 줄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높아진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제한적 공간을 활용한 거야. 120페이지. 120페이지 가게 되면요. 자, 저거 화살 표시 우리 했던 거 기억하세요? 저번에 쌤이 해드렸거든. 임야는 줄었어. 논밭도 줄었어. 그 그림이에요. 화살표. 대지 면적은 증가. 도로도 증가라고 배웠어요. 내일 화살 표시 잘 봐주세요. 자, 그래서 교외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능이 점점 분산되고 있다요. 고개 드시고 도심 기억하세요? 도심. 어디였지? 중구지역. 그 다음 부도심. 영등포구. 또 강남구도 부도심이야. 도심 아니야. 다들 힘들지? 다들 약간 억씩 나갔어. 다 왔어. 마지막 단원이야. 그 다음에 주거는 노원구 배웠어요. 서울예고 노원구 좋아해. 또 하나 상공업. 공업지역이 구로구. 그 다음에 성동구도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지? 오케이. 자, 5단원은 얘들아 그 그래프 문제가 중요하니까 쌤이 오늘 넣어놓았거든요. 이따 집에 가서 밥 먹고 꼭 다 풀어보세요. 자, 121페이지. 자, 121페이지 가면 직업이 분화한다고 배웠어. 자, 전문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이야. 집단주의 아니야. 개인주의야. 그 다음에 대가족에서 핵가족. 그 다음에 1인 가구예요. 그 다음에 1차가 아니고 2차라고 배웠어. 그렇죠. 비대면적. 그 다음에 거기 날개 봐봐봐. 날개 보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수단적, 간접적 이란 표현 나옵니다. 오케이. 122페이지 별표. 122페이지 별표. 우리 그때 싹 다 했죠? 이거 오늘 달달달 나와야 돼 얘들아.
우리 그때 도심의 중구 뭐라고 했어? 접근성 높아. 유동인구 많아. 그 밑에 세 줄 다 외우라고 했죠. 행정기관, 금융기관, 기업의 뭐? 본사예요. 본사. 헤드쿼터가 여기 있어야 돼. 고층 건물 싹 다 여기. 그 다음에 부도심 밑에 봤죠? 영등포구 같은 강남구 같은 곳인데 도심이랑 되게 비슷해. 백화점, 금융기관, 각종 편의시설.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주거지역 봤어요? 신흥주택, 대규모 아파트, 대형 할인점하고 학교까지 체크. 그 다음 성동구 봤죠? 구로구 봤죠? 넓은 부지 있다. 아파트형 공장 봤어? 첨단 산업비중 봤어? 자, 우리 밑에까지 봤어요. 그때 경기도 성남시가 교외 지역 하게 되면서 대도시에 관련된 거 다 비슷합니다. 도시적 경관 똑같아. 근데 뭐야? 기능들이 다 이전화되었다.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그치? 그 다음 오른쪽 배후 농촌까지 배웠어요. 배후 농촌 하게 되면 여기 도시의 접근성 높아요, 떨어져요? 높다는 거 알아두세요. 접근성 높아요. 1, 2, 3, 4, 5 다섯 번째 줄에 도시로의 접근성이 높다 나오고요. 그 다음 뭐야? 대도시 가장 바깥쪽인데 여기 뭐가 잘 된다? 상업적 원예 농업. 우리 그때 필기했어요. 상업적 원예 농업.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채소, 과일, 꽃 같은 것들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이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오케이. 123페이지. 자, 123페이지 가게 되면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생활공간, 생활 양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각각 문제점 있지 얘들아? 이거 학교 필기 그 프린트 봐주시고요. 오른쪽에 열섬 현상 그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림이랑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지역 격차가 심각해지고요. 밑에 인간 소외 현상 다 봤죠? 124페이지 가시고. 자, 124페이지 가게 되면 쌤하고 도시 기반 시설 배웠어. 도시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밑에 혁신 도시 했던 거 기억하세요? 지방에 있는 균형 발전을 하자라고 했고 두 번째 단 지역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수도권 과밀 현상 해소 등이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몇 개가 있다고요? 10개예요. 10개. 근데 밑에 추가가 됐다. 대전, 충남이 플러스 2라고 했죠. 현재 10개 있고 플러스 2 된다. 오케이. 혁신도시 한 번만 눈도장 빵 찍고 가세요. 만약에 보통 많이 나온다면 오른쪽에 동해안 쪽이 많이 나옵니다. 동해안 쪽에 경남의 항공, 부산의 첨단 해양, 경북의 첨단 자동차. 그게 동해안 쪽 관련된 게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자, 126페이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 129페이지. 자, 129페이지 아까 우리 문제 풀었죠? 저 지도 그래프가 관련된 게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이랑 그 9번째 줄 그때 꼼꼼하게 봤거든. 6가지 필기했던 거. 우리 9번째 줄부터 뭐라고 했냐? 시공간 제약이 줄었다. 1번. 2번. 인간이 공간 인식하는 범위 넓어져. 3번. 생활권 확대. 그 다음 4번. 원거리 통근 통학 많아져. 5번. 광역교통망 발달. 6번. 도시 기능이 주변까지 확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관련된 기출문제 뭐 있었어? 물리적 그 이동에 대한 중요성이 줄었다 가셔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 자, 밑에 나와 있는 거 우리 그때 쌤이 보빙사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어느 나라에 파견됐던 사절단이야? 그치, 미국이에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거 봐주시고요. 나중에 이건 2학년 때 할 거. 130페이지. 자, 생활공간, 생활양식 변화한다라고 배웠고요. 6번째 줄 전자상거래 배웠고 무점포 상점이 들어간다고 배웠죠. 그 다음에 밑에 쭉 가면 무인기 드론을 활용한 것들. 그 다음 맨 밑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아까 했죠? GPS.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림 봐주시면 돼. 131페이지. 자, 우리 빨대 효과 배웠죠? 어디가? 대도시가야. 대도시가 주변 도시를 싹 다 흡수하는 거죠. 뭐? 인구하고 경제력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거 배웠고요. 그 다음 밑에서 생태환경 문제로 로드킬 같은 거 막 나오다 보니까 전염병 확산된다고 배웠어요. 그쵸? 말라리아, 댕기열, 풍토병 이런 것들. 그래서 132페이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역 관련된 5번째 줄 국가 차원의 균형 개발 발전한다고 했었고요. 밑에 생태 통로 그 다음에 어떤 표지판 새끼 나으러 이동 나오고 있지? 저런 거. 그 다음에 밑에 환경 영향 평가 제도 같은 게 나오고요. 배기가스 저감 기술 밑에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의무화. 그래서 쌤이랑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 싹 다 우리가 배웠어. 쌤이 왼쪽에 세 번째까지는 선박 평형수 얘기고 밑에 세 줄은 뭐야? 처리장치 의무화라고 얘기했어요. 잘 보셔. 그 다음에 교과서 나와 있는 표현 뭐? 외래 교란 중에 뭐? 가시박까지 봐주세요. 밑에 그림, 맨 밑에 그림. 가시박까지 봐주세요. 133페이지. 자, 이거는 서울 강릉까지 가는 게 빨라졌다라고 하는 저 그림 지도 정도 봐주시면 되고 134페이지 마지막. 자, 이제 제4차 산업이에요. 왼쪽에 얘들아 아까 우리 기출 문제 풀었죠? 서답형에 나왔던 거 이런 주요 용어 싹 다 외우셔야 돼. IoT가 사물 인터넷, 증강현실 AR, 그 다음에 메타버스, 빅데이터. 그치? 요건 여러분께 맡길게요.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봐주시고 밑에 4차 산업 한 번만 더 봐주세요. 1차가 산업혁명, 2차가 전기에너지, 3차가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지금이 뭐야? 4차 산업혁명, 지능 플러스 정보라고요. 그치? 그 그림 한 번만 더 이따 봐주세요. 135페이지. 자, 135페이지도요. 우리가 그거 네 번째 줄에 경제생활 받고 9번째 줄에 정치행정 받고 그 다음에 13번째 줄에 사회문화 측면 봤었어요. 그쵸? 그거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키센스 교재 우리가 단거나 딱딱 시켰고 136페이지 가게 되면 빈부격차, 정보격차 배워서 노동시장의 양극화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라는 거 배웠거든. 1, 2, 3, 4, 5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플랫폼 노동자 배웠어요. 우리 택시기사 아저씨들, 그 다음 뭐야 배민 아저씨들 그거 배웠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왼쪽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게 있다. 1인당 300에서 500만 원 비용을 5년간 지원한다 라는 정도. 137페이지 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보 격차 현황 같은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리어 프리 무인 단말기라는 이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쌤이랑 그때 용어 봤죠? 밑에 베리어 프리가 뭐야? 고령자 장애인이 일상생활함에 있어서 물리적 장벽이 없다야. 그래서 프리예요. 알겠지? 있는 게 아니고 없다예요. 자, 그럼 여러분 137페이지까지 맞나요? 원래 140까지였는데 뭐 B쌤이 잘못 넣으셨다라고 해서 그럼 137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공간 변화 안 들어가는 거 확실? 오케이. 그럼 쌤이 혹시 몰라가지고 오늘 아까 드렸던 6개 세트 문제에는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있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맨 마지막에 그 지역조사 신뢰하고 실외조사 있을 거야. 그럼 걔 풀지 마세요. 알겠지? 걔가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빼고 풀어주시면 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봤다 교과서까지. 그런데 집에 가서 뭐 할 거냐면 아프지 않게 단 거 잘 보충하시고 맛있는 거 잘 드시고 미술사도 하긴 해야겠지. 근데 미술사 이번에 페이지 많아? 원래 항상 많긴 한데 40점만 넘기래요? 넘길래요. 또 학교쌤이 그랬다는 줄 알고. 저 그거 보고 얘들아 오늘 쌤이 봤던 그 6개 세트 있잖아. 6개 세트 다 풀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필수적으로 3세트는 풀어주세요. 1, 2, 3세트. 알겠지? 3세트 풀어주시고 왜 뒤에 6까지 넣었냐면은 더 풀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치?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쌤이 심화까지 넣었거든요. 심화는 뭐냐면 전체 단어는 아니에요. 전체 단어는 아니고 부분이야 부분. 그거 보게 되면 쌤이 여러분들 걱정돼서 심화 추가 문제는 2세트거든요. 앞에는 2, 3단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가 4, 5단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어디 파트가 취약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심화 문제는 조금 어려운 거니까 그냥 선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리고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밴드에다가 질문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연구실 카톡 아니면 연구실 거기 어디니? 오픈 채팅방 거기다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 같은 거 PDF로 받기 원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돼요. 알겠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거고요. 이 교실에서 남아서 더 공부하실 분들은 남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쌤한테 질문인 친구들은 질문해 주세요. 질문 해별 씨 녹화 꺼주세요.